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수업 중이라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네. 어, 여러분, 제가 수업 중간에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아서 죄송한데,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 강의실을 고사장을 얻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지금 접수를 해도 접수는 되는데 취소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 이거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코로나고 뭐 4월 달에도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보기 전에 일단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어원은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역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을 역사사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어디에 있냐면은 PPT보다 이게 나을라나? 자, 이걸로 보죠.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히스토리라는 뜻은 그 사람의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E.H. 칸은 역사는 역사가와 그 사실들과의 사실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서양 역사학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있었던 사실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근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여기를 보면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아는 건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은 매우 힘든 전쟁이었다. 그러면 이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적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흔히 역사 기록, 역사 그 평가, 역사 또 기록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그럼 한국사란 무엇인가? 한국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게 한국사예요. 그러면 한국사의 범위는 언제일까? 고조선부터 현대사까지 보고 있다.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거겠죠. 요거. 자, 봅시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는 인간의 삶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삶을 하고 한다면 요거를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개가 뭐냐면은 한 개를 선사시대, 한 개를 역사시대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명 때문에 이게 튕기나?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문자 사용이에요. 문자. 문자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 사용 여부에 따라 문자 사용하기 전에를 선사시대, 문자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유물이란 건 물건이죠. 유적, 장소 이런 걸 갖고 이제 추측하는 역사를 많이 하죠. 추측하는 역사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추측하는 역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 시대는 뭘 갖고 평가하냐면 유물, 유적, 한 개가 뭐겠어요? 기록.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기록이라는 건 즉 뭐냐? 문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자, 보자. 제2장 선사시대. 선사시대 하기 전에 그 학생들 기출문제를 혹시 풀어봤어요? 학생들 여기 경남대학교 학생들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몇 명 풀어보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하니까 학생들 뭐 힘들거나 뭐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화면을 3개 띄워놓고 수업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하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학생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문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료실에. 근데 자료실도 안 들어가지. 그럼 이걸로 볼게요, 그냥. 자, 학생들 요거 좀 볼게요. 요거는 옛날 버전인데요. 지금 보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시험지를 받으면은 요게 보면 이게 빨강색이어야 돼요. 빨강색.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그죠? 그리고 1번은 무조건 선사시대 문제예요. 다시 1번은 무슨 문제라고? 선사시대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서 무조건 선사시대 문제다. 그러면 선사시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유물과 유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요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공부하시잖아요. 내가 이거를 설명 안 했는데 한능검을 잘하는 방법. 이거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한능검을 잘하는 방법. 한능검을 하트 하는 방법. 먼저 한능검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공무원 시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학생들 공무원 시험은 이거보다 배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이거 하면은 그냥 눈 감고 시험 쳐도 돼요. 근데 본인이 한국사가 처음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역사적 과정, 역사 과정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취했던 정책이 남진정책 또는 남하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진정책만 외우면 초5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보자. 한능가면 어떻게 나오냐? 장수왕이 즉위했어. 그 장수왕이 즉위했는데 영토를 더 확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 그래서 장수왕 입장에서 이제 남진하고 싶어. 근데 뒤를 공격하려니까 뒤에 중국 애들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북이하고 남조하고 외교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이게 1번이야. 그럼 2번. 이제 수도를 옮기려 하는데 아빠 무덤이 있는데 아빠 무덤을 이제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 무덤 옆에다가 광개토대왕 릉비를 세워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릉비를 세우고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 평양성으로 옮겨요. 그리고 평양성으로 옮기고 나서, 그러면 평양성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남진정책이잖아요. 남진정책,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성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평양성을 간다고 하니까 밑에 신라하고 백제가 이걸 맺네? 나제동맹.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적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외우는 게 버거워요. 내일 까먹고 모레 까먹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그럼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 우리 학생들 유물하고 이런 거 외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보면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잖아요. 호우명 그릇. 그러면 왜 호우명 안에 하고 막 이렇게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재밌니? 안 되고 왜 호우명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는 불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냥 줄줄줄 외우면은 제일 좋은데 그거 힘들잖아요. 솔직히 사학과 전공이 아니면. 그럼 이렇게 외우면 돼. 금동 끊고 금으로 동에다 금을 입힌 거예요. 미륵보살 부처님 이름이죠. 방가 다리를 반쯤 꼬고 사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비파, 중국 악기 비파거든요. 중국 악기를 비파 만든 형태의 동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동검은 뭐예요? 청동기잖아요. 근데 비파형이래. 비파는 중국 악기잖아. 그럼 이 비파형 동검은 우리나라식이에요? 중국식이에요? 그렇죠. 이건 중국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건 외우는 거예요. 진짜 어쨌든 진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책을 썼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옥조 동해 예를 들어 고구려에는 제천행사가 동맹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학생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를 좀 볼까요?
자, 선사시대. 선사시대의 시험은 대부분 유물, 이거 한 개 더 적어야 되겠네. 유적이 나오기 때문에 유물과 연결하여 그 시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동기가 나왔는데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구석기 봅시다. 구석기 시대, 빙하기. 빙하기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가 얼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걸어가 다닐 수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공룡은 이미 죽고 비교적 털이 많고 큰 동물들이 돌아다닐 때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빙하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빙하기도 상중하가 있는데 뭐 초기, 중기, 후반이 있는데 후기가 있는데 후기 때예요, 거의. 이때 당시에는 수렵과 어로 채집을 했다. 수렵이라는 것은 수렵, 어로, 채집 이런 거 다 알죠? 수렵이라는 거는 뭐야? 동물들 막 잡아당기는 거고, 어로도 물고기 잡아당기는 거고, 채집은 이제 과일 따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 생활. 그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주로 했다.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은 동굴이나 막집, 집터가 있다.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이라는 건 뭐냐면 막 지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는 평등 사회다. 근데 평등 사회인데 이때 당시에는 주로 무슨 사회냐면 시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 시족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가족끼리 다니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가족끼리 다니는 사회다. 그래서 도구를 보면은 주먹도끼, 집게, 밀게, 긁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내 얼굴이 확대됐네. 지금 제 카톡에 지금 애들이 지금 접수가 안 된다고 지금 하여튼 난리네요. 지금 하여튼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수업 중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고, 자, 일단 봅시다.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게 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에요.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뗀석기라고 하죠. 뗀석기. 뗀석기 안에 주먹도끼, 집게, 밀게, 긁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겠죠. 이 용도를 다 알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용도는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뭐만 알면 되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큰 동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단단한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큰 돌을 던져서 깨진 것 중에 날카로운 걸 들고 동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뗀석기죠. 뗀석기. 그 뗀석기 안에 주먹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도끼가 있고, 주먹도끼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타제석기라고 해요. 타제,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게, 밀게는 조리용품이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하고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의 차이가 나와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주먹도끼는 전기, 승배 찌르기는 후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앞에 봅니다. 자, 공무원식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은 구석기만 외우면 돼요.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서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구석기 초기가 있고 구석기 중기가 있고 구석기 후기가 있어요. 초기에 대표적인 도구가 뭐가 있냐면 주먹도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갖고 이게 뭘로 바뀌냐? 승배찌르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승배찌르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에 보면 승배찌르기가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쓴배 찌르게. 어디 있냐면, 음, 3페이지 찾았어요? 쓴배 찌르게. 자, 볼까요? 자, 여기 좀 보면, 요거죠, 요게 쓴배 찌르게예요, 쓴배 찌르게. 그래서 요 쓴배 찌르게인데, 쓴배 찌르게가 보면, 지금 보면, 주목도끼랑 사뭇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이거 엄청 큰데, 이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공무원식으로 내가 수업을 해볼게요. 공무원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무원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때하고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는 빙하기가 있었던 거예요, 빙하기.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빙하가 녹은 시기를 해가지고, 이 시기를 흔히 중석기라고 많이 해요. 그럼 중석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신석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동물이 엄청 컸는데, 털 많고 큰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에 따라.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제 작은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애니멀들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 거기다가 이따만한 돌을 던지면 그게 맞겠어? 절대로 안 맞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작은 걸 이용을 해서 그 동물들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창하고 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창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활을 만들려면은 앞에 뾰족하고 작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쓴배 찌르개다. 알겠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겠네요. 여기서 질문하는 학생. 교수님, 그러면은 참, 내가 이 얘기도 해줘야겠다. 학생들, 경남대학교 학생들 호칭을 좀 정하고 갑시다. 갑자기 수업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저는 경남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이제 타대학교 교수긴 한데, 그리고 제가 아직 뭐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박사 학위도 안 받았고, 그래서 교수라고 얘기 듣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학생들 교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강사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강사는 몰라요. 그냥 뭐 사교육하는 것 같고 또 뭐 돈 밝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뭐 호칭을 선생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고 동네 바보형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선배라고 해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선생님이라고 호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넘어와서, 그럼 선생님, 쓴배 찌르기하고 주먹도끼하고 쓴배 찌르기는 어느 시대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구석기로 보세요. 한능검에서는. 공무원에서는 막 이렇게 전기 후기 나누는데, 그냥 주먹도끼랑 쓴배 찌르기 두 개 다 구석기로 보세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자, 대표적인 주거지. 대표적인 주거지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외우면 자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타 났네. 고래. 여러분 보고 수업 집중하라고 이런 걸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할게요. 방송은 잘 들리고 계시죠? 이게 안 들릴까봐 중간중간 걱정되네.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설명한 걸 좀 듣습니다. 여기선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구석기 시대 유적지들이 나와요. 근데 유적지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 보세요. 여기도 동굴, 여기도 동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자, 앞에 판서를 봅니다.
자, 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활했다 했어요? 이동 생활을 했다 했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요? 동굴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석기 시대 유적들은 이렇게 다 동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굴.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 구석시대 유적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굴이 들어간다, 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냐면, 오늘은 첫날이라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학생들. 오늘은 첫날인데 진도를 많이 나가버리면 나보고 개자식이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갈게요. 첫날이고 하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책을 봅시다. 웅기 굴포리, 광복 이후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 이건 북한에 있을 거예요, 북한에.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이거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별표. 공주 석장리가 왜 중요하냐. 공주 석장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다시, 공주 석장리 옆에다가 우리나라에 발견된 최초의 유적지, 이거 꼭 적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 연천 정곡리는 시험에 나와요. 아슐리안형 주목도끼 이거 있는데 찾았습니까? 학생들 아슐리안형 주목도끼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컴퓨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뭐냐면은 이게 아슐리안하는 뜻이 뭐냐면 프랑스 지역을 지칭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요쪽에도 날이 있죠. 요쪽에도 날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봐봐. 자, 학생들 요거 좀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선사시대하고 뭐 인간의 진화론을 보면 인간의 뇌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구석기인들의 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크지 않은 이 구석기인들 중에 프랑스나 요 유럽 지역에서 주먹도끼를 양날형을 썼다는 거예요. 날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양날형.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이미 진화된 인간이라는 거야. 왜? 다른 지역은 날이 하나인데 우리는 날을 양날을 썼지 않냐. 그래서 유럽 자체가 진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만든 제국주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이론이죠. 근데 이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우리나라에서부터 발견이 됐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 얘기는 뭐겠어요? 유럽이 잘났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시아도 있더라. 그러면 결국엔 뭐냐? 다 같은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슐리안형 주목도끼는 프랑스의 이론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청원 두루봉동굴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청원 두루봉동굴. 경남대학교 학생들 중에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들을만 하신가요? 지금 요런 상태가 마이크 상태라든가 이런 게 다 들을만 하신가요? 적절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학생들 봅시다. 청원 두루봉동굴 2페이지에 있는데 청원 두루봉동굴. 청원 두루봉동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청원이라는 게 충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청도. 이 충청도인데 이 충청도 청원이라는 곳이 석회암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석회암을 이제 뭐 시멘트 만든다고 이제 석회암을 이제 캤는데 여기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아이의 시신이 얘야, 얘. 근데 이 아이의 시신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에 국화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가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겠죠. 장례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자 계속 이어서 이 아이의 뼈를 추려냈는데 보니까 5세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면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이때 당시 이 석회 시멘트 공장 사장이었던 김흥수 씨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흥수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 봅시다. 돌뼈 등을 이용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중석기 볼게요. 학생들 중석기만 보고 잠깐 쉬죠.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쉬는 시간에, 이게 제가 편집할 거라서 그런데, 편집 시간을 이렇게 설정할 건데요. 편집하실 때, 편집하기 전에 이제 편집 시작을 잡는 건데, 요 쉬는 시간에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석기 한번 볼까요? 구석기, 신석기로의 전환. 일단 빙하가 녹기 시작했죠. 사냥하고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활, 창, 작살 등 이음도구. 이음도구라는 뜻이 뭐냐면, 자, 요거 봅시다. 이음도구라는 뜻이 요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이음도구라고 해요. 이음도구.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도구가 작아지는데 이 작아진 도구를 잔석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림 4에 보면 흑요석이라고 있죠. 요것도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요거 나오면 구석기 찍으세요, 학생들. 알겠죠? 그래서 중석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신석기 후기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 쓴배 찌르기 하고.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중간에 풀려고 하는데 이거 중간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문제를 풀 수가 없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있는데 제가 불러줄게요. 요 책을 보면 요 책 오늘 책 빠졌어요, 학생들. 요 책을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1번 문제가 있어요. 15페이지에 1번 문제. 이 15페이지 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5페이지) 1번이 14페이지 1번.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은 14페이지에 1번 풀었으면 답 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그러면 여기 진주 학생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 진주 학생은 문제의 포인트를 뭘 보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작권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겠다. 자, 보자. 얘들 잘 봐. 학생들 잘 봐요.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 문제 빨리 해야 돼. 여기 빨리 하면 안 나오네. 이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에서 자기가 뭘 보고 찍었는지를 본인이 문제에서 뭘 보고 찍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나는 주목도끼 보고 찍었거든.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야. 그러면 빨리 저작권 때문에 넘겨야겠다. 1번, 3번, 4번, 5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번, 3번, 4번, 5번이 있다. 그럼 1번 옆에 뭐라고 적고 2번 옆에 뭐라고 적고 3번 옆에 뭐라고 적고 5번 옆에 뭐라고 적고 이렇게 보기에다가 순서대로 자기가 왜 이게 답인지를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 가락바퀴를 사용했다. 이거 신석기잖아. 거푸집을 사용했는데 학생들 거푸집은 청동기 철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세형 동검이 있잖아. 이건 철기네. 빗살무늬 신석기. 쟁기 세스랑 철제 농기구 이거 철기. 그게 답이 2번인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충 문제가 어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신석기 시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석기하고 청동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검증시험 지금 신청은 받는다고 하니까 장소가 없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 놓으세요. 신청을 해 놓으면 뭐 나중에 뭐 연락을 주던가 뭐 쫓겨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볼게요. 신석기하고는 청동기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판서 좀 볼게요. 진짜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도 못 보고 진짜 아휴.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자, 볼게요. 자, 선사시대를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학생들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는 그 레포트 패드라는 게 참 좋더라고. 레포트 패드가 어떻게 생긴 거지? 요런 거. 나 요런 게 참 좋더라고. 요런 게 노트 필기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뒷장이 백지라서 한국사 같은 건 백지로 필기하기가 참 좋아서 난 요걸 많이 써요. 레포트 패드. 뭐 대학생들이니까 내가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선사시대는 이렇게 되죠. 선사시대는 이제 흔히 얘기하면 그 유물 유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구석기죠. 구석기.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이 시기를 여기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시기를 구별하는 거를 주로 뭘로 하냐면은 도구 제작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도구 제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도구를 썼냐에 따라 이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일단 빙하기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빙하기. 그럼 이때 당시 빙하가 녹기 시작했겠지. 빙하가 거의 다 녹았을 거고,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 대표 국가인 이제 고조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기 시대는 이제 뭐냐, 고조선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조선 후기죠. 고조선 후기. 그래서 고조선 후기 여러 나라의 성장, 고려, 조선 뭐 이런 나라도 다 철기예요. 엄연히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한국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인 거겠죠. 여기서부터 고조선부터인 거겠죠. 이때부터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겠죠. 기록을.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이 신석기란 얘기겠죠. 신석기. 지금부터 배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빙하기가 끝나면서 인간 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기원전인데, 자, 요것도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 빈 여백에다 이거 좀 적어보세요. 약간 이게 역사를 보면 이제 연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일단 보면, BC라는 게 있어, BC. BC는 비포 크리스찬, 예수 태어난 후지. 그럼 AD는 예수 다음이지. 그러면, 자, 봅시다. BC 고조선이 나온 시기, 2333년경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2333년에 태어났어. 그럼 내가 한 살을 먹었어.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한 해가 또 지나가네. 그럼 마이너스 1, 2332년이 되는 거겠지. 그럼 쭉쭉쭉쭉쭉쭉 줄어서 뭐가 되겠어? 결국은 0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BC에 살고 있는 거야? AD에 살고 있는 거야? AD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AD에서는 2020년을 2021년이라고 하는 거겠죠. 한 살 한 살 먹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내가 기억하기 싫다. 나는 싫어요! 싫으면 이거라도 하라고. 봐봐. 내가 싫어요! 이러면은 6세기, 7세기 이런 건 해야지. 그러면은 6세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자, 6 빼기 1은 뭐예요? 6 빼기 1은 뭐예요, 학생들? 잉크 묻었다. 자, 봅시다. 6 빼기 1은 5죠. 그 여기다 0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년대가 되는 거겠죠. 500년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잉크가 묻었어요. 이게 500년 되겠죠. 500년. 6 빼기 1은 500년 되겠죠. 그러면 6세기 초반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세기 초반. 여기서 20도 하면 돼. 그러니까 500년부터 520년대까지를 6세기 초반이라 6세기 초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름을 외웠어요. 진주 학생이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한 22살이다 치자. 그러면은 20대 초반인 거야. 그러면 보통 초반은 2라고 하거든. 그러면 23, 24 이렇게 되면 이제 중반이야. 그러다가 이제 28 됐다. 그러면 이제 후반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 30 중반이에요. 7세기는 뭐겠어? 예를 들어 7세기 후반으로 해봅시다. 7세기 후반. 7 빼기 1은 뭐겠어? 600년이겠지. 그러면 600년 후반이면 언제겠어? 680년대 요렇게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학생들. 요거. 그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 맞나? 광개토대왕이 530 몇 년에 남진 맞나? 530 몇 년? 이렇게 보자. 그러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거든? 그럼 몇 세기겠어, 이게?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면. 이건 7세기지, 7세기. 7세기 중반이지. 그죠? 요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경제 봅시다, 경제. 자,
농경이 시작됐다. 농경이 시작됐다. 그럼 농경이 시작됐다면 와 오늘부터 농사 와 농사짱 하면서 막 농사만 계속 짓냐 그게 아니라고요 학생들. 농사를 계속 짓는 게 아니고 농사는 그냥 농사는 전체 경제 생산률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에서 한 20 요 정도.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한다. 근데 대다수가 이제 무슨 우리가 아는 그 뭐지 벼농사가 아니라 요거 밭농사를 한다. 조피수수. 그리고 농기구는 갈판과 갈돌을 사용한다. 갈판 갈돌이 뭔지 볼게요. 여러분 책 4페이지에 보면 갈판과 갈돌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 요렇게 되는 거죠. 갈판 갈돌. 이게 이제 뭐 할 때 쓰인다? 밭농사 할 때 쓰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장시설이 등장했다. 저장시설이란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토기가 등장하는 거죠. 토기. 그래서 토기를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명한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죠. 그러면 농경을 시작하고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지. 이동하면 토기를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 밭은 뭐 들고 나가? 뭐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되고 목축, 사냥, 조개잡이는 여전히 존재했다. 수공업의 등장. 요거 별표, 가라바퀴하고 뼈바늘. 이 있었고. 다음에 주거 별표. 움집. 됐습니까?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움집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림 6에 보면 화덕의 위치가 가운데 있죠. 이게 신석기예요. 벽으로 간 거는 학생들 청동기 철기예요. 이거 좀 적어두세요. 그러면 기둥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 봅시다. 내가 또 그림을 잘 그리지. 이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 밑에 들어가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땅 밑에 들어가 사냐? 학생들 그 대표적으로 그 뭐야 남자들 알걸 그 군대 가면 혹한기 훈련을 하잖아요. 혹한기 훈련. 그럼 혹한기 훈련을 하면 주로 땅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도 아직 그때 혹한기 훈련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땅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내 옆에 상병하고 뭐야 1병하고 2등병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이랬지. 야 너희들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나를 안아줘. 막 이렇게 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몸엔 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온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나를 감싸하는 거지. 감싸 안으며 이렇게 감싸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땅 밑에 가면 사람이 모여있으면 이제 온기가 돌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에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파이어를 붙이면 되는 거죠. 파이어. 그러면 화덕을 가운데다 두면은 온기가 더 따뜻하게 번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둥 옆에다가 두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발굴하러 다닐 때 이제 신석기 시대의 그 유적지를 봤는데 보니까 가운데가 불탄 자리가 있더라고. 그럼 왜 가운데 불탄 자리가 있겠어요? 이 기둥이 이렇게 불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불이 얼굴에 떨어진 거야, 학생들. 그래서 여기 보면 불탄 자국 옆에 시신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봐도 얘네들 바보 아니야? 기둥 옆에다 왜 불을 피워? 이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학생들. 바보가 아니라
불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불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을 이제 쌓았기 때문에 청동기에 가면은 화로가 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벽으로 가면 따뜻하지가 않겠지. 그 벽으로 가면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그 온기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 대학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요거 냈었어요. 다음 중 화로가 가에 있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로가 나에 있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데, 도구는 아까 얘기했던 갈판, 갈돌, 빗살무늬, 토기, 이건 다 설명했죠. 가락바퀴도 설명했고. 근데 내가 여기 뭐 좀 안 적은 게 있는데 한번 좀 적어볼까 싶어요. 자, 보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회를 보면, 사회 여전히 무슨 사회겠어요? 평등 사회겠죠.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내가 안 적어놨는데 그래도 뭐 생각난 김에 좀 합시다. 평등 사회고 여전히 시족 사회겠죠. 근데 지도자는 있을까 없을까? 지도자는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여러분은 나한테 지식을 배우고 있죠. 지혜는 뭐겠어요? 군대 간 남친을 왜 기다리니? 이건 지혜죠. 왜? 군대 간 남친을 기다려봐야 별 효과가. 근데 지금은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군 생활이 짧아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 2년이었거든. 그러니까 2년이니까 이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때는 기다리지 말라 했는데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것 같,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지혜죠.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께서 집사람한테 잘해라. 집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이건 뭐겠어요? 지혜겠죠. 오늘 성윤이한테 가락바퀴를 배웠는데 가락바퀴가 옷을 만드는 거래. 이건 뭐겠어요?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뭘 통해서 얻어줄 수 있냐면은 바로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지식을 배우고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한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전히 시족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에 보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이거를 외워두면 문제 풀기는 쉬운데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를 외우면 좋은 점이 뭘까? 문제 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게 왜 나타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역사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연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자연 때문에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당하고 이런 거는 이때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질병들이 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하늘이 노했기 때문에, 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다 무당한테 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동물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유치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국사 문제가 풀기가 쉬워요. 그냥 뒷다 외워가지고는 답이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리를 잘 모르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생 잘 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해요? 한반도라고 해요. 한반도. 뭐라고 한다고? 한반도라고 한다 했죠. 한반도. 그러면 자, 한 개씩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여기 보면 압록강이라고 적혀있죠.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나오는 거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이쪽에 흐르는 건 뭐라고 해요? 두만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일대를 뭐라고 해요, 학생들? 요 일대. 요 일대를 뭐라고 해요? 요 일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연해주. 이렇게 얘기해요. 연해주. 그리고 요쪽에 보면 여기 위에 높은 여기 이쪽에 있죠. 요런데 여기 엄청난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의 이름이 만주예요. 만주.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 요 일대 요쪽 지역 만주 요 밑에 지역을 뭐라고 하냐? 간도라고 해요. 간도. 그래서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야오호강이라고 있잖아요. 야오호강. 야오호강이라고 하죠. 이 야오호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하강이라고 해요. 요하강. 그래서 보면 요하강의 요 일대를 뭐라고 하냐면 요동이라고 해요. 요동. 요하강의 동쪽에 있다 해서 요동. 그럼 요하강의 서쪽에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겠어? 요서라고 하고 야오강의 요 북쪽 요 일대를 요령지방이라고 해요. 요령. 그래서 고조선의 요령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면 여기 알겠죠? 요년이 아니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령지방. 요하강의 서쪽을 뭐라 한다? 요서. 요하의 동쪽을 뭐라 한다? 요동. 그럼 요동의 북쪽을 뭐라 한다? 요령.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요동 지방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요동 반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간다는 요건 뭐겠어요? 요거는 산둥반도가 되는 거예요. 산둥반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학생들. 요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유적지 중에는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게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시험에 나온대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청동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유적지의 특징들은 뭐냐면 다 동굴에 있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 신석기는 다 강가에 있어요. 그럼 신석기는 강가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굴이 있기, 농사를 짓기 때문이겠죠. 농사.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볼까요? 청동기는 청동기는 비싸다. 다시 뭐라고? 청동기는 비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급 기원전 2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자, 구리와 주석과 아연을 섞어서 만들어진 게 청동기가 보급되었다. 만들어진 청동기가 섞어 만들어진 청동기가 보급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뭐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IMF가 터졌는데 학생들 IMF도 시험에 나옵니다. 한국사 능력검 시험에. 근데 IMF가 이때 터졌는데 내가 이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반에 56명인가 있었어요. 56명인가 60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실직한 아빠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예민한 거잖아요. 나는 그때 당시에 뭐 친구들 중에 한 40명이 손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진주에 살 때인데 40명이 손들었던 것 같은데 난 우리 아버지가 실직을 안 해가지고 참 물론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다들 실직하는데 안 하니까. 그래갖고 이때 당시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때 당시 IMF 때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전선을 끊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전선을 끊는 사람들. 전선을 왜 끊겠어요, 학생들? 전선을. 구리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책에 보면 구리와 아연을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누가 비싼 물건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뭐겠어요? 결국 신분제가 있는 사회란 얘기겠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회가 확대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게 바로 고조선이다. 자, 이건 판서 좀 할게요. 자, 처음에는 가족끼리 다녀요. 그걸 무슨 국가를 한다 했어요? 시족 국가를 했죠. 그죠? 가족끼리 다녔어요. 그러다 가족끼리 다니다가 하나의 집단과 마을을 이루게 돼요. 그게 군장 국가예요. 그래서 마을을 이루어서 군장 국가가 됐는데 이 군장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군장 국가다, 연맹왕국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군장 국가에서 조금 나아진 형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군장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연맹왕국이에요. 그 연맹왕국은 이렇게 뭐야, 고조선 같은 경우 여러 개의 군장이 있는 거야. 그 중에 뭐 왕이 제일 세겠지. 근데 연맹왕국은 뭐냐면 큰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왕이 이 지역을 간섭할 수도 없겠지. 군장 역시도 마찬가지겠지. 군장 때 왕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지도자. 근데 이 연맹왕국에서 이제 무슨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왕밖에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도구를 볼게요. 도구. 고조선은 내일 할게요. 도구, 비파형 동검이 있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는 중국 악기 비파를 본떠서 만든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럼 중국 악기 비파가 뭐냐? 이 음악교육학과 학생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요게 중국 악기 비파예요. 비파. 이걸 본따서 만든 게 뭐라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럼 이거 우리나라식이겠어? 중국식이겠어? 그럼 중국식이겠지. 그럼 뭐 이런 다른 나라 거를 빌려서 다른 나라 걸 모방해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체형에 안 맞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바꾸고 싶겠지. 그게 세형 동검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비파형 동검으로 넘어와서 자, 반다이 돌칼 볼게요. 반다이 돌칼. 반다이 돌칼을 보면서 어디를 보냐면 벼농사를 보세요. 자,
몇 개를 안 적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주변에다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부분이 좀 편집이 잘못됐어요. 이걸 경제라고 해야 맞겠죠? 자, 볼게요. 벼농사라는 게 벼농사의 시작.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인간이 뭘 먹었을 때 가장 포만감이 드는 그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럼 탄수화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는 적게 수확하고, 그러니까 물론 힘들지. 적게 그러니까 수확량에 비해 효과가 많은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요. 근데 동시에 이 벼농사 때문에 이제 벼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벼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벼농사에 성공을 한 사람들은 뭐가 등장하겠어요? 잉여 생산물이 남겠죠. 그럼 잉여 생산물은 곧 뭘로 이어지겠어요? 사유재산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사유재산은 곧 뭘로 이어지겠어요? 신분제 사회로 돌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동시에 부족 간의 전쟁도 이거와 해결이 돼요. 왜 이어지냐? 내가 산악지대에 사는데 나는 농사가 잘 안 돼. 근데 밑에 지역에 소윤이라는 마을에서는 농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 소윤의 동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야, 니 거 빼앗을래 하면 나쁜 놈이잖아. 요거 조금 섞어서 얘기하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너를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선민사상을 강조해요. 선민사상, 하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유재산에 따른 신분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도자가 그러니까 대빵을 군장이라 한다고. 이거는 뭘로 정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재산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구들 봅시다. 도구. 이 반달돌칼 시험이 많이 나와요. 반달돌칼 별표.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가 석기예요. 왜 청동기를 사용 안 하나요? 내가 발굴 현장에서 본 게 있는데 청동기 갖고 이렇게 발굴을 많이 땅을 진짜 실제로 사용을 해봅니다. 청동기 물건 갖고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그럼 청동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뭘 쓰냐? 돌로 만든 석기를 쓰는 거예요. 그 반달돌칼은 어떻게 생겼냐면 핸드폰이 어디 갔나? 앞에 있네요. 뭐 마땅한 게 없나? 하여튼 반달돌칼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잡고 볏짚에 뜯는 거예요. 볏짚에 뜯는데 이 반달돌칼이 훨씬 더 튼튼해요. 튼튼하기는. 그리고 싸잖아. 물론 청동검도 튼튼하긴 한데 석기는 막 주워서 쓸 수 있으니까 이 반달돌칼이 더 싸게 치는 거지. 그리고 제발 반달돌칼로 뭐 암살하니 사람 죽이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요. 이 반달돌칼 갖고 사람 던지면 아프기만 해요. 그래서 그 던진 놈이 암살당한다.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빗살무늬에서 민무늬로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지난번인가
유니클로로 갔는데 직원한테 민무늬 티셔츠 주세요 하니까 직원이 나한테 티셔츠를 주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했지. 그 청동기 시대를 제대로 학습했군. 민무늬를 알다니. 제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민무늬라는 건 무늬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밑에다가 학생들 뭐라고 적냐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상징한다. 그렇게 적고, 붉은 간토기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청동 농경문, 농경문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자, 주거보자. 야산과 구릉지대의 주거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학생들, 왜 야산에다가, 왜 산 꼭대기, 산이나 산을 뒤에다가 두고 왜 집을 짓냐?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강이 있으면 농사 짓기도 좋지만, 미송리식 토기 설명을 적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지칭한다.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으면서 좀 들으세요. 우리가 금요일까지니까, 금요일까지 우리가 최대한 삼국시대까지는 좀 다 해놔야, 여러분들이 좀 진도 나가기 편할 건데, 이게 삼국시대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좀 빨리 해볼게요.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다음에는 제가 좀 방송 장비를 잘 세팅해 놓을게요. 내가 아프리카 TV는 좀 잘하는데, 유튜브는 좀 못하겠어요, 아직. 자, 그 다음에 움집의 크기가 확장됐다. 집의 크기가 확장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움집이 이제 커지고 이게 지상가옥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로가 벽으로 가면서 밑에 온돌이 깔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고고학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알고 계세요. 집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첫 번째는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닥을 이용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온돌이야. 근데 이 불을 이용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집 밖에다가 이제 뭘 설치하냐? 부엌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서양식이니까 막 집 안에 뭐 부엌이 같이 있지만 옛날에는 부엌하고 집하고 분리돼 있었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 할머니 집이. 그러니까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그 열기를 그대로 온돌로 이용하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족사회가 이거 잘못됐네. 이제 시족사회에서 이제 무슨 걸로 바뀌었다? 군장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옛날엔 저장시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환호, 토성, 토루가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거야. 이거는 내가 울산의 발굴 현장 거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산 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학생들 여기 보면 여기 파인대가 보이죠? 이렇게 파인대. 이게 뭐냐면은 일부러 구덩이를 파놓은 거야. 그래서 저기 올라오다가 이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화살을 쏘겠지? 그런 것들이 뭐냐? 환호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도 나오죠. 요거
뭐 또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무덤을 볼게요. 무덤. 자, 무덤을 보면은 탁자식 고인돌과 파두판식 고인돌이 있는데, 이 탁자식 뭐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부적의 힘은 크다. 뭐 그 얘기를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에다 이거 적으세요. 탁자식 고인돌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화도가 어디가 제일 많냐? 우리나라가 많은데 특히 전라도에 많은데 여기서 강화라는 건 강화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새는 강화도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인천에 있으니까. 강화도, 고순, 강화도 화순, 고창 이런데 이제 고인돌이 제일 많다고 해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고인돌은 뭐 두 종류가 있다 뭐 이런 게 말하면 되고. 그럼 시험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거와 관련 있는 시대를 고르시오. 그럼 뭐 골라야 되겠어요? 벼농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거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동기 무덤 중에 하나가 돌롤 무덤이 있다. 돌롤 무덤은 뭐냐면은 돌판을 끼워 가지고 요 가운데다 시신을 두는 거예요. 이게 돌롤 무덤. 자, 그 다음에 예술 봅시다. 청동거울, 청동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사용품이라 하는데, 이 제사용품을 뭐라고 하냐면 제기라고 합니다. 제기 찬다 할 때 그 제기 맞아요. 근데 그 제기가 아니라 쓰는 건 제기가 맞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사용품이란 뜻이에요. 제기.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늘 다이어트 1일차라서 상당히 배고픕니다. 아, 진짜 배고픕니다. 지금 내가 아침, 점심 계산해 보니까 한 500칼로리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맞다. 중간에 케이크를 먹었다. 망했어. 케이크 먹었네. 자, 봅시다. 울산 방구대 그림. 학생들 지금 보면 울산에 방구대 그림이 있어요. 울산에 방구대 그림. 이게 암각한데, 이거는 이제 고래 그림이죠, 고래. 근데 학생들 이제 좀 보면 이 방구대가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어요, 산에. 그러면 뭐 산에 고래가 뛰어다니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냐? 그 산 지역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울산 방구대를 가면 10분 거리 안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 이 산에 방구대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바다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아이터 바위 그림. 이거는 뭘 그려놨냐면 태양을 그려놨대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외워야 되냐? 암각하 청동기 끝, 울산 방구대 청동기 끝,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뭐 말 나온 김에 좀 하자면,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위 그림에 태양을 그려놨다는 얘기는 이 동네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겠죠. 애니미즘이겠죠. 여기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한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 오늘은 1시간, 오늘 앞에 배운 것까지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편집을 해서 좀 시대별로 나누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라고 하는, 자막을 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편집을 좀 해서 여러분 자막을 좀 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고조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학생들 풀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만 좀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한는 거 합격하려면 예습하지 마시고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능검이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범위가 넓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한능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접수 기간이 있는데 그때 꼭 접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